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제목은 이런 중개업자와 공동중개 절대 금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개업자와 공동중개 절대 하지 마라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런 중개업자와 공동중개 절대 하지 마라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은 주로 공동중개를 많이 합니다. 상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중개를 하지만 대부분 공동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은 공동중개가 또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중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공동중개하는 업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중개업자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래를 하면서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전화해서 여기 딸기 부동산인데요. 딸기 부동산의 김 부장인데요. 거래정보망에 올려놓은 거 그것 좀 번지수 좀 공개할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상당히 난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야, 딸기가 서울에 전국에 한두 개냐? 그리고 김 부장이 네가 김영재인지 김할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또 굉장히 친한 척을 합니다. 친한 척을 하면서 얘기하면 물론 중개업소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소속인지 대표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중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너도 없는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빼갈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성사 단계에서 업자 끼워 넣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중개하면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사될 때쯤 되면 수수료 비율을 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n분의 1이 기본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자, 매수자 측이 많이 갖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는 30%, 매도자 측 30%, 매수자 측 30%, 그리고 중간에 낀 교통들이 40% 갖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나눠 갖는 겁니다. 물론 그런 룰이라는 건 있는 건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함이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일날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앞에 한 명이 더 있었다. 이 사람은 꼭 내가 챙겨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데서 나눠주면 되죠. 그걸 꼭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사람 N명을 더 늘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아무리 중개를 잘하더라도 사실 이런 경우는 중개 잘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중개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거라도 받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이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요구한 물건이나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한쪽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려줘야 되고
이쪽의 물건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항, 뭐 어떤 컨셉으로,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치면 몇 층 건물을 좋아하고 어디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고, 연식은 몇 년씩 정도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또 매도자 측도 그런 동일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자, 매도자가 그 요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측, 물론 내 물건에 내 손님 같으면은 뭐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내 손님의 내 물건이 아니고 내 손님에다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댄다, 다른 부동산의 물건을 댄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해주고 자꾸 손님에 대한 요구만 한다든지, 물건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물건 내용만 알라고 하고 손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런 사람과 중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손님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정보만 알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진행의 결과 보고를 안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봤으면, 남의 부동산 물건에 아파트를 봤으면 보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죠. 매매할 거면은 매매를 위해서 보여줬다면 뭐 살 건지 안 살 건지, 뭐 전세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뭐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알려주고 몇 시까지 가서 보라고 하고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결과를 알려줘야 퇴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봤는데 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안 할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 이분이 보셨는데 답을 안 해주시네요.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매너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고 결과를 안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런 중개업자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부동산이 내 고객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는 경우죠. 자, 내 손님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상대방 손님은 상대방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내 손님을 관리하려고 명함을 준다? 연락처를 알려준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손님을 빼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할 수 없죠. 내 손님을 빼나가서 자기가 단독 중개를 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중개업계에 많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중개업자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내 중개업소에서 내 손님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남의 물건을 봅니다. 남의 물건을 봐서 남의 물건을 알게 됐으면 당연히 그 물건지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공동중개를 해야죠. 그런데 욕심이 생깁니다. 그 손님을 빼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손님에게 연락을 해서 수수료 반만 받을 테니까 그 중개업소하고 하지 말고 나하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손님을 빼갑니다. 뭐 빼가고 얼굴도 빨개지지도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손님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겁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긴요. 본인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딱 오리발 내밀고, 그 손님은 나한테 왔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단독중개 하는 거죠. 뭐 손님이 발 달려서 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시치미를 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습관에 돼 있어서 그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공동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좋은 수수료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곳을 안 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은, 나는 20%, 30%, 50%만 받겠다. 다른 사람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적게 받으니 나한테 와라. 우리 물론 회원이라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자유경쟁 체제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만 수수료 깎아주고 혼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뭐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삽니까? 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죠.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고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수입이 적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서로 물고 뜯고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FM으로 가면서, 그죠? 정직성과 어떤 기본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중개업자와 공동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중개업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중개를 하면서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키워주고 상대방의 수입을 생각해주고, 이런 것이 공동중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위주로 룰도 없고 법도 없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중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를 하면서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 성사 단계에서 업자 끼워 넣는 사람, 또 상대방의 요구한 물건이나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 또 계약 진행 결과 보고를 알려주지 않는 중개업자, 또 상대방 부동산의 내 고객 명함이나 연락처를 안겨주는 경우, 또 내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되자 자신의 중개업소 방문했던 고객의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주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함께 중개하는, 함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공동중개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중개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비난과 원망과 악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